자,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19일 오늘 수요일 영상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들만 굉장히 강세가 보였고요. 원래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BTS 양대 산맥이 다투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코로나 쪽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조정의 구간이었지만 지수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 쪽, 그죠? 대구 뭐 이쪽 굉장히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주식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이제 괜찮겠지 싶은 시점에서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장이 좋아서 최근에 수익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조금은 겸손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조정이었지만 이런 테마주가 뚜렷했기 때문에 나름 수익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했던 시장이겠지만 조금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이제 또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병 테마 어떻게 보면 수익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약간 인간적으로 생각을 또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마스크 꼭 잘 쓰시고요. 손 깨끗이. 저도 요즘은 양치하는 것처럼 손을 굉장히 오래 씻습니다. 그래서 손만 잘 씻어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유선님 일지를 간만에 또 올려주셔서 유선님 일지까지 피드백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종목을 어디 한번 보면 50이라는 종목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승 초입 구간, 그죠? 1차 상승의 초입 구간인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던 위치였어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우리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음봉 안에 먹을 구간이 있었던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매매고요. 이게 이렇게 오늘처럼 추세를 타고 고점 돌파가 나올 거다라고는 절대 예상할 수가 없던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한두 캔들이 더 나와 봐야 우리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다행히도 이제 다행히도가 아니고 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식 참 신기하지 않나요?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마치 이 뉴스를 예상한 것 같은 그죠?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여기에서는 고점 돌파를 예상할 수 없다. 이 현대 바이오 종목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국 대응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최장한 관련 이슈로 뭐 고점 매물대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내려와 보면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요런 구간, 뭐 요런 구간, 뭐 요런 구간, 요런 구간 대충 한번 그어 볼게요. 뭐 요런 구간 결국 요런 위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고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절대 못하는 구간이에요. 결국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뜨냐 뭐 이런 위쪽에서 떴을 때는 이런 음봉 먹기 구간이 짧게 있기 때문에 뭐 시가 밑으로 빠졌다가 재돌파하는 구간이라든지 왜냐하면 갭이 너무 높게 떴기 때문에 시작부터 달려간다라고 하면 보유자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또는 갭이 낮게 떴을 경우에는 뭐 이런 저항대에서 그죠? 그냥 보이는 구간에 대한 매매를 해야 된다. 응? 갭이 높게 떴고 이런 구간을 뛰어넘어서 뭐 음봉 먹기 뭐 이런 구간들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다음 캔들도 역시 이 꼬리 안의 구간을 분석을 해서 꼬리 안의 매물대를 먹을 수 있는 타점이 있냐 그 관점으로 우리는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고가를 돌파했을 때 꼬리 돌파 그죠? 다음 목표가들 저항대들 찾아놓고 우리는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위치다. 어?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저항대. 주가는 이제 빠져야 되는 구간인데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저항대 라인을 지켜줬네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또 다시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꼬리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됐던 저항대를 뛰어넘었을 때 음봉 먹기, 꼬리 먹기, 꼬리 돌파까지 예상할 수 있는 구간. 뭐 이런 관점에서 이미 여기서 우리는 이걸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50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사실 뭐 50, 뭐 사실 영상에서 설명할 게 많이 없는데 어디 한번 하나 둘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50입니다. 저는 이제 장 초반에 50이라는 종목을 전날에 있었던 이 꼬리 먹기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이미 짧게 트레이딩이 끝난 상태였고요. 사실 좋은 평단이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다 들고 갔으면 좋았겠지만 애초에 제 관점은 이 구간에서 먹고 빠질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항대가 있고요. 저항대가 있고요. 저항대가 있고요. 저항대가 있고요. 저항대가 있는 차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매매했던 위치도 이 음봉 먹기로 전날에 있었던 이런 구간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부터 저도 매매가 들어갔던 그쵸,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음봉 먹기가 이루어졌고 여기 구간이 1차 목표가였습니다. 약간 양봉에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짧게 대응을 하려고 여기서부터 저항 맞고 빠질 경우를 생각했었고요. 다행히도 뛰어넘는 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을 했습니다만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저항 자리를 지켜주면서 계속 핸들링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지 저항에 뭐 딱 맞게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뭐 시범봉으로 뭐 찾았을 때 너무나 딱딱 뚜렷하게 떨어지는 구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이는 구간이 중요하고 이 주도주들은 정직하다. 이 지지 저항을 정말 너무나 정직하게 잘 지키고 맞고 떨어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상한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이런 구간. 저도 이제 다른 후발주 좀 먹기 쉬운 종목들을 이제 이 3차 상승 자리에서는 접근을 못 하고요. 후발주들 뭐 웰크론, 그다음에 뭐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 매매를 했는데요. 이 구간에서 계속 지켜보던 종목입니다. 근데 누군가 신규 진입을 할 수 있을 법한 구간이에요. 잘 계속 지키면서 상한가 들어가고 했던 구간이잖아요. 하지만 20%대가 넘는 구간, 여러분들 절대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조정 없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상한가에 안착을 한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일봉상 놓고 보면은 얘도 어제 있던 꼬리 구간을 뛰어넘어서 상승이 나온 그죠? 그런 차트다. 얘도 어제 있었던 꼬리 구간을 뛰어넘어서 그죠? 중요했던 건 뭐 이런 구간이 저항이었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뛰어넘고 어제 꼬리 구간 먹기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저항 때는 사실상 여기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 음봉 먹기가 될 수 있는 구간 그죠? 저항대, 저항대, 뭐 저항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고점 때 이 저항 맞던 이 학습 효과가 일어났던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던 구간입니다. 오늘 또 역시 밑에서부터 어떻게 올라왔냐가 중요한데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을 맞았고 조정이 한 차례 있던 이후에 그죠 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물대 많았던 구간을 뭐 손쉽게 그죠 뛰어넘으면서 얘도 시세가 뭐 강하게 나온 종목이다. 이런 지지 저항은 뭐 너무나 뚜렷하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이 후발주들 공략하실 때도 사실 쉬어가는 타점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이 밑에서부터 이미 잡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돼야지 위쪽에서 돌파하면서 낸 수익은 여러분들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위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던 신풍제약인데 이미 50이라는 대장주를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 후발 50이라는 종목이 이제 너무 높아서 후발주를 공략을 했던 거지. 평소 테마주 시장에서는 이러한 매매 저도 잘 안 합니다. 뭐 모나리자도 똑같아요. 얘도
장 초반에 이미 일봉 먼저 볼게요. 장 초반에 이미 어제의 꼬리 구간을 뛰어넘는 지점에서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매물대 굉장히 많은 구간이죠. 그래서 어제의 꼬리 구간을 뛰어넘어서부터가 이제 시세의 시작이고요. 또 보면은 저는 처음에는 50이라는 종목을 봤기 때문에 이 음봉 먹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시세가 시작이고, 이걸 좀 길게 해서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고, 위쪽에 저항대들은 사실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그다음에 뭐 여기, 그죠? 여기 음봉 먹기, 음봉 먹기, 음봉 먹기, 음봉 먹기, 그죠? 뭐 이런 구간들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구간들이 다 체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주도주라고 하는 결국 이 테마주들도 오늘 반등이 나올 때 50부터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기 쉬운 차트들부터 강했죠. 얼마나 정직한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음봉 먹기 이후에 전에 있었던 고점대 지키면서 재차 돌파가 나왔던. 괜히 이런 구간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 3차 상승 자리에서는 항상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이런 저항대들은 여러분들 체크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기본입니다. 내가 매매하면서 선이 많아져도 좋아요. 이런 구간은 선을 많이 그을수록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뭐 파루 같은 종목도 얼추 어제 있던 얘도 똑같아요. 테마주 어제 있던 이 꼬리 구간을 뛰어넘어서 시세인데 저는 파루를 매매 안 했던 이유가 너무 촘촘해요. 여기 구간이. 그래서 15분봉으로 보면 어제 있었던 꼬리 고점대를 뛰어넘고 시세가 시작됐을 때 이 매물대 찾는 게 너무 촘촘해요. 잘 볼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촘촘해서 이렇게 그을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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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봤을 때 이 매매하기 이 구간이 매매하기 정말 어려운 구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선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굳이 그죠? 이런 어려운 저항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 다른 50 웰크론 뭐 모나리자 이쪽에 수급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물론 얘도 저항 맞고 뛰어넘고 다음 저항대에서 저항 맞고 이전에 있었던 저항대가 지지받으면서 잘 움직인 종목입니다. 근데 선이 너무 많잖아요. 응? 선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만 뺀다고 하더라도 응? 선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매물대가 많은 종목들은 저도 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선과 선 사이의 폭이 너무 이 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도 이런 종목들은 잘 매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도주는 이런 모습을 띄고 있지도 않아요. 이미 올라갈 걸 생각해 놓고 이 빠졌을 때 차트의 형태를 다 그려놓고 빠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그리지도 않습니다. 음? 하지만 이후에 파루라는 종목이 시세가 나온다면 다른 종목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먹기 쉬운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긴 매물대가 좀 지저분했지만 여기는 조금 그죠? 깔끔하기 때문에 저도 파루는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이 코로나 19 뭐 19 이쪽이 시장에서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테마주가 강했을 땐 별로 좋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지켜봐야겠죠. 계속 이제 뭐 시작이라는 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어디 한번 더 봅시다. 그다음에 뭐 오늘 깨끗한 나라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얘도 코로나에 해당하는 관련주입니다. 어제 있던 꼬리 구간 돌파가 나오면서 물론 여기도 매물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 꼬리 안에 매물대도 있을 거고 뭐 여기도 될 거고 뭐 있죠.
그래서 이걸 분봉으로 놓고 보면 어제 있었던 꼬리 구간을 뛰어넘었을 때부터가 중요한 관점의 포인트고요. 저항대 음봉 먹기가 되는 구간이 장 초반에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구간의 매물대는 누가 봐도 많죠. 저도 이런 거 다 체크를 합니다. 해야 돼요. 안 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좀 매물대가 이렇게 뭐 빽빽하다라고 느껴지면 저는 잘 매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앞전에 이 음봉 먹기가 나올 수 있었던 여기 구간이죠. 보이는 구간은. 음? 여기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뭐 5호장에 뭐 이런 구간을 이제 뛰어넘는 뛰어넘고 지켜주는 모습에 다른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보고 뭐 짧게 하는 구간과 뭐 여기 구간만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다. 그 이후에 구간들은 사실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그죠? 여기서 잡아서 수익 내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 위쪽에서 뭐 조정 자리에서 운 좋게 잡아가지고 이런 수익은 좋지만은 않은 수익이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밑에서부터 이 종목의 끼를 느끼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관점, 시야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만 연습할 게 아니고요. 아셨죠? 네, 뭐 자연과 환경이란 종목, 오늘 이 종목도 뭐 이낙연 테마주로 그저 유명한 종목입니다만 얘도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 계속 횡보하던 구간 이후에 갭자리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저항대가 이 종목은 일봉상의 뭐 요런 구간 1170원 정도가 되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갭에 해당하는 구간이 뭐 요런 1280원 정도 되는 구간이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이런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 일봉상에 어느 정도 체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뭐 어려움은 없던 종목이다. 1170원대부터가 중요한 가격대고요. 그다음에 1280원, 1285원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목표가다. 그리고 그 사이에 1230원인가요? 1230원, 1250원이 저항대입니다. 1230원, 1250원. 이 구간이 저항대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되겠죠. 이 갭자리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1270원 자리에 올라섰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을 종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다가 뭐 이 갭자리 먹는 매매 뭐 요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그죠? 다만 기준봉이 없기 때문에 비중은 줄여서 보셔야 됐던 종목이다. 이화공영입니다. 얘도 이제 같은 뭐 예전에는 뭐 DMZ 관련주로 뭐 군사 보호구역 뭐 이런 해제 뉴스 소식에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보이는 갭자리는 여기에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구간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도 똑같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했던 위치다. 4,570원, 4,770원. 얘도 기준봉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 보이는 구간에서부터가 매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4,570원, 4,770원인가요? 그죠? 여기까지가 매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장 초반에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그 위에 갭이 만들어졌었고 시세가 한 차례 더 나왔습니다. 5,170원까지 나왔어요. 응? 5,170원까지 이 꼬리에 대한 저항대인 것 같은데요. 1월 9일날 1월 9일날의 저항대를 찾아보면은 어디 한번 봅시다. 이 밑에 선이고요. 저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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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대네요. 그죠? 저 구간을 체크를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이런 구간에서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갔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못 뛰어넘네. 다시 시도하는 위치입니다. 조정 이후에.
못 뛰어넘었을 때 실망 매물. 근데 저항대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익절할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수익 구간이 꽤나 켜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갭자리를 훼손했었고 먹을 수 있는 이런 타점들은 있지만 이후에 올라왔을 때의 타점은 사실상 이 갭자리 위에 올라왔을 때 빠지면 생긴 언덕 구간 뛰어넘었을 때 뭐 이런 음봉 먹기로 접근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 구간의 돌파는 조금 밑에서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쉽게 매매할 구간은 전혀 아니다. 어,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 그냥 어떻게 보면 스캘핑 존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어, 빠지면 생겼던 중요했던 저항대 언더 그리고 갭자리까지 있었던 이 구간에 올라왔을 때 그냥 짧게 음봉 먹기 그리고 갭자리 뭐 이런 먹기로 접근을 해서 볼 수 있는 타점입니다. 뭐 이런 위쪽의 매매보다는 이 밑에가 훨씬 더 먹을 구간이 이제 뚜렷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죠?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는 돌파 매매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뛰어넘고 나서 지지 관점이 나왔을 때 매매하는 편입니다. 이런 구간. 어차피 수급적으로 뭐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종목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뭐 KM도 똑같은 어제 있던 꼬리 구간을 뛰어넘어서 뭐 매물대를 먹는 얘도 이 매물대는 15분봉으로 분석하는 게 오늘 다 좋았습니다. 얘도 어제 있던 꼬리 구간 똑같은 타점이에요. 여기를 뛰어넘었을 때 저항대, 저항대, 저항대 이렇게 그을게요. 저항대, 저항대. 그죠? 이 매물대 여기 많은 구간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여기 구간. 어? 그래서 이 네모 박스를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50이랑 똑같아요. 50이 강하게 치니까 이 두꺼웠던 매물대는 충분히 그냥 무시하고 그죠? 올라선 걸로 보이죠. 그래서 얘도 지지 저항에 의해서 어제 있던 꼬리 구간을 뛰어넘었을 텐데 VI 갭으로 급하게 올라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매매 접근할 필요가 없었고 대장주도 아니었고 그 이후에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뭐 지지와 저항을 어느 정도는 잘 맞고 움직인 차트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밖에 없어서 오늘 사실 설명할 게 많이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최근에 이거 어제 제가 설명했나요? 이 박스권? 이거 언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얘도 최근에 설명이 아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얘도 이제 계속 밑에서 학습 효과가 나타났던 구간이잖아요. 그죠? 저항을 계속 맞았던 구간을 뛰어넘고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냐라는 겁니다. 응? 이거 언제 설명했죠? 설명했었나요, 제가? 잠깐만요. 이거 어제 영상에서 설명했었나요, 설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얘도 뭐 지지저항 너무나 잘 맞고 움직인 종목입니다. 이거 잠시만요. 어제 영상에서 있었네요. 그죠? 갭자리 봐야 될 거, 갭자리까지 보고 봐야 될 갭자리까지 보고 그 이유는 사실 추가적인 보너스 관점으로만 봐야 하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박스권이 어떠한 관점을 주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했었네요. 그죠? 그래서 뭐 그 갭자리 이후의 구간은 보너스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오늘 뭐 이 갭자리 이후의 구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갭자리 이후의 구간.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은 어느 정도 보너스. 근데 이제 테마주 이쪽 테마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뭐 지지 저항 잘 알맞게 맞고 시세가 나왔던 코로나 종목밖에 없어서 사실 이거 뭐 부가적인 설명을 할 게 없습니다. 얘도 이미 여기서 저항받던 구간을 뛰어넘었던 캔들의 이 꼬리 구간을 뛰어넘고 나서 다음 저항대까지 움직였던 후발주에 대한 차트이기 때문에 얘도 뭐 돌파가 나오면서 다음 저항대들까지 움직인 여기 매물대가 많았던 구간의 이 소화 과정은
오늘 테마주들 이쪽은 다 이 매물대 빡빡한 구간을 그냥 힘으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 관점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겠죠. 얘도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쪽 테마주들이 오늘 왜 이 종목이 대장이고 왜 이 종목이 후발주로서의 2등주, 3등주가 되는지 이미 차트에 다 나와 있다. 먹을 구간들이 뚜렷한 종목들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뭐 코로나, 그죠? 얘도 뭐 어제 있던 이 꼬리 구간을 뛰어넘는 지점, 꼬리 먹기가 됐던 타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 오늘 뭐 사실 돌파가 안 나올 법도 하다라고 느꼈어야 되는 위치인데요. 얘도 봅시다. 어제 있었던 이 구간에서부터가 이 꼬리 먹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죠? 매물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그냥 많아요. 그냥 많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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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분이 여기고 시가가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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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제 관점입니다. 저는 이런 구간에서 이 구간 먹으려고 접근했다가 5일선 대응해서 이거 먹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장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뭐요 자리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관점 외에는 타점이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애초에 여기서도 매매할 때 이걸 뛰어넘을 거다라고, 이런 큰 시세가 여기서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봐요. 너무 매물대가 많아가지고요. 못 뛰어넘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애초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종목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메가임디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청와대에서, 그죠? 잠시만요. 점상이 때문에 짖지 말고 조용히 있자. 안녕하세요 해봐. 응? 짖지 말고 있어. 금방 하고 나가자. 응? 금방 하고 나가자. 자, 그래서 메가임디라는 종목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만요. 오늘 교육주가 이제 꿈틀꿈틀했습니다. 얘도 먹을 수 있었던 타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왜 이렇게 짖는 거지? 잠시만요. 얘도 여기가 이 꼬리에 있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음봉 먹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타점이죠. 그래서 요날이 있던 꼬리가 중요하고 음봉 먹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타점인데 매물대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잠시만요. 간식 하나 큰 거 주고 왔습니다. 얘도 아무튼 이 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꼬리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그 이후에 음봉 먹기인데요. 막 11일자의 음봉을 분석을 해보면 11일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죠? 지금 여기 꼬리를 제가 14일 날의 꼬리를 선을 그은 거고요. 뭐 이런 구간. 그래서 뭐 분봉으로 좀 더 짧게 보면 여기 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30초봉까지 보면서 체킹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위쪽에서의 이제 11일 날의 음봉 먹기인데요. 이 음봉이 뚜렷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뛰어넘었을 때 저항대들이 너무 많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렇게 보이는 매물대가 너무 빡빡한 구간들은요, 애초에 수급이 엉킬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도세가 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움직임 자체가 시원시원한 돌파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매물대들마다 부딪혀서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돌파가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물론 뭐 수익 내기 어려웠던 종목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 관점에선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했던 종목이니까요. 굳이 이런 종목
보이는 구간이 뚜렷하지 않은 종목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괜히 손실로 이어지는 일 없길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 돌파하는 상승 추세에서 매매와 이 눌렀을 때 자리를 만드는 자리와 이 자리를 만듦과 동시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와 이런 매매에 대한 차이는 이 종목은 수급이 붙습니다. 종목이 강해요. 근데 이 종목은 내가 수급이 붙을 것 같지만서도 안 붙는 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파 매매가 먼저 돼야 된다는 말을 매번 하는 겁니다. 매번. 음? 얘도 큰 틀을 보시기 바래요. 그냥 단면만 보고 매매를 하지 말고요. 이런 좀 큰 시세의 틀을 놓고 추후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매매를 해야지.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컴텍 이런 것도요. 어제 이제 제가 분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수상하죠. 이런 구간을 물고 끝이 났습니다. 뭐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왜 안 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수급이 붙기에는 시장이 너무나 뚜렷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뚜렷했다. 어? 수급이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었던 차트입니다. 충분해요. 내일 또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시간의 1% 정도가 마이너스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의 종목이에요. 다만 시장에서 이 종목에 개인들의 수급이 붙질 그죠? 못하는 위치라는 거, 위치라기보다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음? 오늘 저도 손절 하나를 했습니다. 오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이 대성헬텍이란 종목, 저도 손실을 봤습니다. 자, 제가 해석했던 구간이, 자, 저는 여기 구간을 뛰어넘었을 때, 그죠? 이 음봉 먹기로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 맞는 구간이 있었고요. 호가창의 매물대가 굉장히 빡빡해서 사실 뭐 큰 비중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이런 깨지는 지점에서 거의 본전치기 하고 나왔습니다만 오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얘도 박스권이었고요. 박스권 상단 라인을 뛰어넘는 지점에서 저항대고요. 뭐 꼬리관 저항대고요. 이 퍼센트가 1,000원짜리 종목이어서 작지만은 않습니다. 3, 4%가 되는 구간이어서 이 구간 먹고 혹시나 뭐 갭자리까지 올라선다면 이런 구간까지 이제 먹으려고 시나리오를 짜둔 건데 왜 이 종목에 누가 봐도 저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 법한 차트입니다. 왜 안 갔을까요? 재료입니다, 재료. 오늘 뭐 테슬라 관련주들 뭐 센트럴 모텍 뭐 이런 종목들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마스크 관련주 이런 코로나에 대한 종목에 수급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죠? 어, 내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수 AMS 오늘이 우수죠. 그죠? 응? 뭐 눈이 녹아서 비가 되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수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우수 AMS 오늘 시가가 굉장히 높게 떴고 위쪽에 매물대가 많기는 합니다. 많지만 어디 한번 봅시다. 위쪽에 매물대가 많아요. 그죠? 이쪽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저항대고요. 뭐 꼬리에 있는 구간 저항대 있을 거고요. 뭐 이런 라인들이 저항대네요. 그죠? 제가 장중에 우수 AMS라는 종목 시가 위에 올라왔을 때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돌파매 할 것 같아서 제가 장중에 카톡을 남겼습니다. 음? 우수 AMS 경우에는 이런 꼬리도 있었고 올라온 형태가 V자에 어느 정도 급하게 올라온 양봉의 캔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도세가 굉장히 큰 거다. 그리고
4830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저항이다, 저항. 어? 저항이다. 어떻게 올라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에서 매도세가 큰 겁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아셨죠? 뭐 이 종목도 수급이 오늘 붙었다면, 이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강세였다면 갈 수 있었던 차트죠. 그죠? 음? 하지만 저항대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온 이유는 애초에 V자 형태로 올랐고, 누가 봐도 3분봉으로 보면 V자잖아요. 우리 이런 차트에서 돌파 매매 잘 안 하잖아요. 지지하는 관점까지 보기로 했잖아요. 응? 그죠? 그다음에 어디 한번 몇 개 더 볼게요. 사실 오늘 뭐 이쪽 테마가 너무나 뚜렷해요. 뭐 제가 분석하고 뭐 하고 할 게 없어요. 분석하고 뭐 하고 할 게 없습니다. 뭐 메디앙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오늘 그러면 자, 메디앙스인데요. 그래도 매매할 타점이 있었나 봅시다. 저도 매매를 안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꼬리 구간이 있고요. 그러면 이 꼬리 먹기가 되는지가 우선 첫 번째네요. 꼬리 먹기 되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저항대들 누가 봐도 지저분한 구간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음봉 안에 저항대도 있을 거고. 그 구간 보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어제 있었던 꼬리 구간을 먹을 수 있는 타점이 있냐? 오, 있어 보이네요. 그죠? 꼬리 구간 먹을 수 있는 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 지저분한 매물대 어디 한번 먹을 수 있는 타점이 있는지. 어제 있던 꼬리 구간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 누가 봐도 지저분해 보입니다. 매물대들 누가 봐도 너무 많아요. 그죠? 이런 매물대들 뛰어넘고 나서 이런 음봉 먹기들에 대한 타점들이 또 있네요. 그죠? 오늘 흐름을 보면 오전장에 이런 어제 있었던 꼬리에 대한 음봉 먹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전날에 저항 맞았던 구간을 급하게 올라서서 지지받고 돌파해주는 타점에서 이 구간 뭐 짧게 먹을 수 있었던 구간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돌파하는 지점이 있었네요. 어제 꼬리 구간을. 근데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접근을 안 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의 음봉 먹기 있었기 때문에 뭐 오후장에 봤다면 뭐 한 차례 시도는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차트다. 그러면 제 관점에서는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이 이 보이는 뚜렷한 구간인 여기,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구간이겠네요. 여기는 조금 이 돌파긴 하지만 매물대가 좀 많아서요. 제 스스로 리스크를 줄여서 접근했을 겁니다. 비중 베팅을 안 한다라는 거죠. 대장주도 아니었고, 음? 그죠? 뭐 센트럴 모텔 오늘 뭐 테슬라 종목이 주말에 또 이번에 오르면서 급등을 하면서 얘도 상승이 나온 종목이다. 그죠? 매물대들. 그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차례 윗꼬리가 달렸던 지점을 돌파했던 지점에서부터 뭐 시가 이 음봉 자리가 목표, 그리고 뭐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한 차례 옆에 있는 먹기 쉬운 자리까지 나온. 그래서 매물대로 치면은 여기 구간이 매물대가 꽤 많은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꽤나 많은 구간이에요. 정확하게 표기를 해보면 뭐 이런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돌파 매매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은 대체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이제 또 시야를 또 한 차례 바꿔서 보신다면 매매가 한결 쉬워질 겁니다. 뭐 미코 얘도 오늘 뭐 돌파가 나온, 근데 뭐 급하게 올라섰었죠 오전에 잠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지를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초록뱀도, 여러분들 초록뱀 어디 자리에서 매매했나요? 대부분 이 구간에서 매매하셨을 겁니다. 이 음봉 먹기가 있는, 그죠? 이 구간에서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계속해서 저항 맞던 구간이에요. 얘도 학습 효과가 일어났던 구간이죠. 박스권이었고요. 승현님이 관점 하나 올려줬죠. 이 아래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에
박스권 자리가 수상했고, 그쵸? 지켜주면서 음봉 먹기에 대한 구간이 여기서 짧게 나왔던 구간이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죠? 네, 뭐 시젠도 매매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얘도 어제 있었던 구간에서 이것도 설명했나요? 그죠? 여기 구간에서 뭐 이런 자리 음봉 먹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죠? 그런 차트다. 얘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죠? 굳이 우리가 섣부르게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이고 그죠? 뭐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로 저항대에서 여러분들 칼같이 대응할 줄 알았어야 되는 그죠? 그런 짧은 구간이죠. 그죠? 대장주가 아닌 종목,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라면 이렇게 뭔가 이 정석적인 흐름이 정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지 한번 보죠. 에너토크 50, 뭐 태용로직스, 그리고 이화공용 매매했다. 뭐 에너토크부터 어디 봅시다. 자, 에너토크입니다. 뭐 오늘 시가 위쪽으로 와서 돌파했던 지점 여기에서 매매가 끝났다면 이 눌림 자리는 사실 제가 가르친 매매 영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에너토크 태용로직스 보겠습니다. 자, 시가 라인을 재차 뛰어넘었을 때 갈 수 있는 저항대들을 체크를 분명히 해 두셨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꼬리까지도 체크를 해 두셔야겠죠. 응? 보면 시가 그리고 바로 위에 고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뭐 꼬리가 살짝 달렸네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우선은 시가 위에 올라왔을 때부터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저항대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지지가 나온다면 이 종목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래에서 지켜줬던 구간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저항받는 구간이네요. 그죠? 지지가 나왔고 저항받았다. 어디 한번 살펴보죠. 음? 우리는 이 구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서 이미 타점이 다 나오고요. 이때 당시는 쌍봉 찍고 떨어지는 거니까 추세가 깨진 것처럼 보이죠. 다시 뭔가 이런 위쪽에 올라와서 시가 위로 올라온다면 실시간 종목주에든 여러분들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괜히 여기서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아서 씨름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 모니터링할 관점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위치에서 종목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오케이. 관심 종목 상단에 올려놓고 여긴 저항대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살짝 맞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양봉도 많이 떴고 이제 지켜보는 구간입니다. 지켜보는 구간이에요.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뛰어넘는지.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부터 빠지면서 생겼던 중요했던 언덕 구간에서부터 수상함을 느끼고 모니터를 할 거 아닙니까? 응?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온 퍼센트가 크다라고 느껴서 방망이는 조금 짧게 쥐어서 봐야 되는 위치겠죠. 5일선 대응 또는 5일선과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졌을 때 대응. 자, 5일선 이제 올라옵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자, 5일선 자리가 여기죠. 다음 캔들에서 이 자리가 깨졌을 때는 이 위치가 이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 위치에서 깨지는 지점 그리고 고가를 돌파를 못했을 때 실망 매물까지 생각하면서 저점 높이는 추세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수익 구간의 대응입니다. 응? 깨지죠? 그럼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매도하고 나오면 이런 깨졌다가 나오는 이런 파동에 여러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 주도주가 아니었잖아요.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점 테스트를 한 차례 하고 나서 물량을 털어내고 나오는 이런 파동은 주도주가 아닌 종목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더 가더라도 이 얼마 퍼센트가 되질 않아요. 응? 5일선 대응만 하세요. 괜히 이런 깨지고 다시 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응? 그런 종목 많이 없어요. 애초에 이 빠지는 지점에서 재차 추가적인 매매를 했잖아요.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음? 빠졌다가 V자로 바로 여기서 못 가요. 횡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조정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쌍봉 찍고 나서 여기서 바로 못 갔잖아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준비 과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가려고 했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음? 차트 많이 보셔야 됩니다. 태용로직스도 한번 봅시다. 자, 태용로직스인데요. 오늘 시가에서 어제 꼬리 구간, 그리고 뭐 돌파가 나온다면 뭐 이런 구간도 있겠죠. 그죠? 어제의 꼬리 구간을 사실상 뛰어넘지 못했던 차트입니다. 그죠? 오늘 이 종목이 뭐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였던 종목도 아니고요. 그죠? 뭐 계속해서 오늘 뭐 저항 맞았던 뭐 이런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돌파하고 나서 저차 뛰어넘었던 지점에서 뭐 매수가 충분히 될 법도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오늘 수급적으로 그죠? 너무 다른 테마 쪽에 돈이 쏠리다 보니까 여기서 시세가 나오질 못했다. 캔들 보시면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